넘어가는 시조 다섯수인데 거기 지금 세수 나와 있네.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조 세수. 시조 다섯 중에서 그다음에 세수가 거기 지금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제2수, 그다음에 국어본이 천심녹수야. 그다음에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치? 천심녹수라고 하는 것은 깊이가 천심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가 그렇게 깊은 아주 깊은 시원한 물의 녹수에, 그다음에 돌아보니 만척청산이라. 물과 산, 그다음에 그죠? 보게 되면 국어보고 돌아보기. 첫째 수 같은데 보게 되면 초장에서거든. 초장에서는 대구, 대조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하는 것이다. 이 대구, 대조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야. 자연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겠지. 다음에 보게 되면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이런 것들이 초장과 중장이 다음에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십장, 다음에 십장홍진. 홍진이라고 하는 것이 띠끌, 붉은 띠끌, 속세 하는 것을 드러낸 거야. 속세.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은 이렇게 또 다시 뭐가 되냐 하면 대조가 되는 거야. 대조가. 초장과 중장이 이렇게 대조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대조제잖아 지금. 하는 것은 자연을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다음에 천심녹수, 다음에 만십청산이 속세를 가리는 거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딱 대조되는 거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 이 정도의 깊은 데 가게 되면은, 다음에 그치? 길이가 열자나 되는 그런 먼지 띠끌도 사실 다 가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은, 다음에 강우에 몰백하게 되면 더욱더 무심해라. 거기에 플러스, 종장, 거기에 플러스, 뭐라고 하냐 하면은, 종장이 플러스 되는데, 거기에 강호, 그치? 강과 호수에, 다음에 또 어머니는 달까지, 이렇게. 천심, 다음에 보게 되면, 천심의 물, 다음에 보게 되면, 또는 다음에, 보게 되면은, 만첩청산. 거기에 강과 호수와 달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더욱더 뭐하라고? 이 속세를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무심하라. 두 번째 수를 이렇게 해석해보면, 더욱더 이 자연 속에 깊이 들어있는 물알체와 자연 친화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자연 친화. 이런 걸 아무 따라 그냥 서서서서 지나가다가 보다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야. 그치? 다음에 자연 친화 하는 것이 주제임을 확실하게 드러낸다. 주제가 자연 친화. 이거 봐요.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랬다가 또 마지막 종장까지 합쳐놓으면 그때는 더욱더 합쳐놓을 때는 그때 더욱더 무심해야 된다. 속세가 하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주 잘 쓰는 작품이라고 느껴진다. 산꼭대기에 한가로운 구름이 일어나게 되고, 다음에 물속에는 백구들이 전부 다 날아다니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셈요와 똑같은 방식으로 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초장을 보게 되면, 초장에는 역시 또 뭐가 나타나면 됐고, 또는 대조 하는 패턴은 또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뭘 나타내고 있었다? 자연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니까. 그치? 하는 것이란 말이야. 다음에 보게 되면 산꼭대기와 물 하는 것이니까 됐고 대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한가로운 구름이 있고 백구가 있는 것이다. 구름과 백구. 백구가 있는 곳은 어디냐 하게 되면 물에 새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산이니까 구름이 끼지. 참 백구 대조 잘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자연의 일부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을 보게 되면은 무심코, 다음에 다정하니, 다음에 이 두 것이 바다. 지역 같은 경우 중장은 초장, 중장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고, 요약이 되고 정리되고 하는 생각이겠다. 뭐라고 하냐 다시 그러네. 다음에 무심코 다정하니가 이 두 것이다. 즉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말하던 것으로, 다음에 또는 뭐라고 하냐 하면 구름, 다음에 또는 백구, 이런 것들이 구름과 백구가 친하다. 지금 거기서 말하게 되면 다정하다.
다정한 대상이다. 그래야 이 두 구름과 백구라고 하는 것이 다정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된 얘기지. 종장. 종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일생에 시름 있고 너를 쫓아 노노리라. 그 다음에 그치? 자기 정서,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지. 제시하면서. 5번에는 뭘만 이야기했냐 하게 되면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바로 구름과 백구하고 다정하다. 그것들과 한평생을 놀겠다 하는 것을 지금 거기에 우리 또 달리 한번 보면 이렇게 봐지네. 초장과 중장에서 드러내는 것이 초장과 중장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전부 다 하고 성경임을 알 수 있네. 성경 그러고 뒤에 여기 드러낸 것이 후전 하는 것을 드러낸다. 성경 후전 구조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치? 다섯 번째 장안을 돌아보니 붓거리 천리로다. 장안 제5수 장안 또 그 사이에 있는 붓골 이거는 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큰 도시 뭐 이런 뜻이야. 도읍 그지? 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큰 도읍 다음에 번화한 곳 속세의 상징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속세의 상징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치? 하는 것이 뭐라고? 장안이야. 다음 보게 되면은 장안을 돌아보니 붓거리 천리나 되더라. 붓거리는 북쪽에 있는 골, 임금이 있는 곳을 말하는 대궐을 두고 하는 것이지 천리나 되더라. 다음에 어지에 누워있지만은 잊은 때가 있었겠는가. 중장을 보게 되면은 뭐를 들었냐 하게 되면은 사대부였고 조선시대와 또는 사대부며 하는 것에 대한 다음에 자신의 그 한계 같은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것을 잊은 적이 없다 하잖아. 그치? 그런 것이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조선시대였다, 사대부였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선비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 종장 마지막. 현실에서 멀리 이렇게 벗어나 있기는 하지만은 다음에 벼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벼슬하고 싶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다음에 선비로서 다음에 임금에 관한 것 이런 거 유교식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었단 말이야. 유교식 사대부 이런 유교식 같은 것이 들어앉아 있었단 말이야. 마지막 종장으로 다음 보게 되면 두어라 내 씨름은 아니라 제세연이 없겠는가. 세상을 가지런히 제도할 현자가 없겠는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으로 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제세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제세현 하는 거로 봐서 이 사람의 의식을 알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의 의식은 이 시 속의 의식 화자는 벼슬하고 싶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유교 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유교 선비 의식 같은 것이 있어서 임금에 대해서 늘 어떻다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벼슬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지막에서 알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이런 제일 마지막 이런 현실 인식 같은 것이 들어앉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현실 인식. 제일 마지막 다섯 번째 수였기 때문에 이런 현실 인식 같은 것들이 아마 들어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선상탄 선상탄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 그 자체로 배후에서 탄식하다. 오케이? 배후에서 탄식하다 하는 것이라. 노계 박인도 선생의 선상탄이라는 가사인데 임진왜란 전후에 임진왜란 때 병사로 나갔다가 그러고 그 배 타고 일본 농가에 전쟁하고 그 배후에서 늘 느꼈던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이지. 가사문학이지. 어렵게 생긴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러고 아주 간결하게 짧은 부분만 인용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다고. 다음에 그제 성주 다음 보게 되면 황제 다음에 작주거는 웬줄도 다음에 모르겠도다. 다음 보게 되면 황제 작주거 하는 것은 작주거 다음에 주가 배주자니까 다음에 거는 수레거자야. 그 황제가 뭘 만드냐 하게 되면은
배를 만들었다는 거야. 배주자니까.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은 참 왠 줄도 모르겠도다. 그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겠다. 그 황제가 누구냐 하면 허넌시라는 사람이야. 허넌시는 중국의 고대 배를 처음 만든 사람을 허넌시라고 했어. 그것을 황제라고 한다니까. 허넌시가 그다음에 배를 처음 만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 장안이 강동에서 추풍을 만났었는데 편주곧 아니타면은 천정회활할 수가 있었겠는가 이 말이야. 즉 말하자면 장안이라는 사람이 강동에 추풍이 보니까 뱃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버렸다니까. 고향 가고 싶다가 배 타고 고향으로 가버렸다. 그랬을 때도 타고 간 것은 배라. 지금 그 첫 회과 두 회를 읽었는데도 오늘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배에 관한 내력을 이야기합니다. 배에 관한 내력을. 기존에 있었던 배에 관한 내력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배가 처음 누가 만들었다.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간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뭐라고? 편주, 다음에 그렇게, 다음에 조각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면은, 다음에 그 하늘이 푸르고, 다음에 그제, 다음에 또는 넓은 바다 같은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겠는가 이 말이야. 배를 타고 갔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지 않았나 이 말이야. 하는 것이야. 다음에 어느 흥이 절로 나며, 다음에 상공도 아니 바꿀, 다음에 제일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이력주가 아니면 어디에 붙여서 돌아다닐 수가 있었겠는가. 곳곳이 옆으로 쭉 치고 6행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 1행부터 6행까지를 보게 되면 배의 내력에 관한 것을 써놓고 있는 것이다. 거기 주달리는 것 좀 보자. 다음 뭐라고 하는고 하게 되면은 천정해활 하늘이 맑고 바다가 넓다.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진나라 때의 사람으로서 왕이 대사마를 삼았는데 가을바람이 불자 고양이 그리고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했다고도 한다. 다음에 상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상공이라고 하니까 그치? 즉 말하자면 어느 흥이 절로 나며 다음에 그런 배가 있었어. 그런 배가 없으면 그런 흥이 났겠는가요? 어느 흥이 절로 날 것이며 상공도 아니 바꿀 그런 제일강산의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인력주가 아니면 어떻게 붙여다 하겠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1행부터 6행 가면 그럼 내력과 흥, 배 탔을 때 흥을 이야기하는 거야. 배 탔을 때 흥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치 그 흥은 상공, 다음에 상공보다도 낫다. 상공보다도 낫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이야. 그 배 탔을 때의 흥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말. 그치? 하는 것이라. 배를 안 타보면 알 택이 없다. 그 다음에 이런 일 보건대 다음에 배에 삼긴 제도, 배를 만들었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참 잘 만들었던 제도 같다. 다음에 지미한 듯 하다마는 어찌해서 우리 무리는 다음에 나는 듯한 이 판옥선을 쬐로 빗기 타고 다음에 인풍 영월 하는데도 흥이 전혀 없는 것인가. 그 전쟁터에 얼마나 긴장되고 긴박하며 그치? 다음 보게 되면은 7행부터 몇 행이야? 다음에 7, 8, 9, 10행까지 그치? 7, 8, 9, 10, 10행까지 전쟁터에 얼마나 그 긴박감이 있으며 매일같이 배 타면 그런 흥이 생기다. 배만 타니까 뱃을 하다가도 고향 가고 싶어 가는 놈이고 배를 타보니까 하늘이 높고 파랗고 바다가 넓고 이런 것을 즐길 수가 있고 그래서 배만 타면 그 흥이라고 하는 것이 상공보다도 난데 우리는 매일같이 그 좋은 배를 타는데도 왜 이렇게 흥이 나지 않을까 하는 것은 곧 전쟁터가 얼마나 긴박한가 내지는 그러고 지금 이것이 그 속에 배를 타보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이 말이야. 비참한가 하는 거죠. 긴박하고 또는 비참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전쟁터가 그 배 타는 것이 흥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배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다. 배는 너무나 잘 만들어진 제도다. 배는 참 좋은 제도인데 타보니까 우리는 별로 흥이 안 나네 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당시 전쟁 상황이 전쟁터의 그 바닷가의 긴박함 다음에 그 뭐랄까노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배에 타고 즐길 수 있는 이게 유람선이 아니잖아 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를 깊이 인식해서 써진 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잘 썼지. 아니나 다를까 선상탄이라고 하는 제목에 딱 맞는 구절이 바로 이 7행부터 10행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만 인용되어 왔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되냐? 끝났다 이제 그지? 그러니까 다음 보게 되면은 맨날같이 바람에 영풍 다음에 그래 인풍 영월 하는데도 흥은 전혀 없는 것인가. 다음에 지나간 날에 그 배후에서는 다음에 어떻다 끊임없이 뭐라고 했었다? 술장가
그다음에 그 배반 술잔과 그다음에 거기에 담긴 음식들이 밥상후에 술상후에 음식들이 낭자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유람선처럼 그랬건데 오늘의 배전에는 대금장창뿐이로다. 그치? 하는 것이라 전쟁 도구뿐이다. 대꾸되는 것이 뭐냐? 배반, 다음에 대금창장, 배반과 대금창장 하는 것이다. 다음에 지나간 날과 오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1행과 다음에 11행과 12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대꾸, 대조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옛날 문학작품에서 대꾸, 대조 없는 것이 어디 있어? 그치? 하는 것이다. 지난날 그 배우에서는 바로 끊임없이 그 술과 안주가 다음에 배반이 흥성낭자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배 안에는 기껏해가 전쟁 도구들밖에 없는 것이다. 뭐밖에 없다? 바로 대금장창 그 긴장감 같은 것이 흐르고 있을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보게 되면은 다음에 한 가지 배 이것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기관 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배지만은 마지막으로 13, 14 그치? 똑같은 배지만은 다르다 이 말이야. 그치? 하는 거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똑같이 배 이것만은 가진 것이 다르니 바로 다음에 그간 다음에 기쁘고 즐겁고 하는 것이 근심과 즐거운 낙이 서로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앞에 것은 근심, 뒤 것은 우락이 같지 않다. 근심과 즐거움이 같지가 않다. 선상탄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선상탄이었기 때문에 왔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더 읽어볼게. 황제 작주거는 왠 줄도 모르겠도다. 정한 강동의 그다음에 추풍을 만나신들 편주한 것 아니타면은 천정회활하다. 어느 흥이 절로 날 것이며 상공도 많이 바꿀 제일 강산 부평 같은 어부생애를 인력주가 아니면 어떻게 붙여서 다닐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부생애가 가장 즐겁다. 고기 잡다가 이제 뭐 수군이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수군이 되는 거야. 제일 즐거웠다. 이런 일을 본다면 배가 생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미한 듯하다마는 어찌하여 우리 무리는 아주 지극히 오묘한 맛이 있다. 지미하다 하는 것이 있지만 어찌 우리 무리들은 나는 듯한 이 판옥선을 주야에 빗기 타고 나는 듯이 가고는 그 타는데도 불구하고 인풍영월하지만 흥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다음에 서길 주중에서는 다음에 배반이 낭자했는데 금일 주중에서는 대금장창뿐이로구나. 한 가지 배이것만은 가진 바가 다르니 기간 우락이 서로 같지 못하다. 잘 썼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선상탄임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5번에는 보게 되면 현대수필 김용준 선생의 다음에 조삼매 지금 수필 읽어보면 재밌어. 안 읽어보고. 차렷. 선생님께 영매. 김용준 선생 수필을 조삼매 하겠습니다. 그렇죠? 조삼매. 물고기가 있어야지. 물고기가 들어가야지. 셀프밴드가 있네. 김용준 조라고 하는 물고기 잡다 낚시를 말해요. 네, 낚시 푹 빠진 거예요. 그렇지? 낚시에 푹 빠진 것을 조삼매라고. 원래 조삼매는 그 조섬이었던가 1600년대 조선시대 때 그 한시를 쓰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 있는 그 한시를 그림 속에 한 폭의 그림 속에 한시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김용준 교수가 보고 수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조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김용준 교수는요 원래 그 미술 전공자고 화가고 그랬습니다. 수필을 전문으로 쓰는 문학가가 아니고 화가였는데 호가 근원이에요. 근원 수필을 해가지고 그 수필집을 냈습니다. 해방 전에 냈는데요. 원류문화사라고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월북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동국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동국대학은 옛날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경성제국대학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이 일본인 교수들에 의해서 대학이 만들어지고 생각하면 그 당시 이제 그 최고의 민족의 학자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 해화 전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당대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 해화 전문을 갔어요. 해화 전문이 해방대가 만든 동국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 역사가 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러나 해화 전문을 떨어지면 어디 가냐 보성과 연희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 주로 뭐 양주동 선생이나 향가 해석했는 사람 알지요? 뭐에 양주동 선생이나 조지욱 선생이나 미당 서정주 선생 그 전 제자들입니다. 두시연애를 최초로 번역하고 해가 강의했던 사람도 석전 이병주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인데요. 그분도 양주동 선생 제자입니다. 한국 현대문학, 근대문학을 전부 다 토대를 닦고 만든 사람은 바로 무예 양주동 교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학문을 해보고 알아요. 학문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고 난 뒤에 그래 해화에 전부 다 모인다고 그랬었죠. 해화에 다 모인 거예요. 해화에 다 모이고 해화 시험을 쳐가지고 떨어지면 연희, 보성은 지금 고려대학 전신이 보성 전문이고 연희 전문은 연세대학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이류야 그것들이. 대학으로 바뀌면서 이제 사실 나 연세대학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연세대학 무슨 스포츠 대학 같아요. 뭐하는 스포츠가 없습니다. 연세 체육대학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이스하키면 아이스하키 뭐 못하는 게 없어 걔네들은. 그래 야구면 야구, 농구만 농구, 축구면 축구. 그게 최대지 그게 무슨 내가 뭐 최대 같아. 그러다가 그게 언론의 이름이 자꾸 오르고 좋아지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으면요 스포츠에 돈을 한 몇백억 투자해야 되는 거야. 최고의 초고격급 선수들을 돈으로 싹 다 사가지고 대학 걔네들 4년 졸업할 때까지 한 스포츠면 전국 스포츠면 신문을 한 4년 실으면요 명문대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 가고 연세대학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고려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역사들을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와가지고는 그런 앞서간 과정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결과만 놓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요. 연세대학이 고려대학이 아무리 크고 성장한다 하더라도 서울대학을 못 이긴다 하겠습니까? 때려주기도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기엔 천년만년 가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결정 나 있다고. 서울대, 연대, 교대 다 결정 났거든요. 뭐. 이제 고대도 연대 못 이겨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성대가 고대를 이겼다니까 원래 입시에서 성대가 고대를 이겼어요. 딱딱 결정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연대는 있잖아요. 때려주기도 서울대를 천년만년 가도 못 이겨요. 결정나 버렸대. 김영준 교수는 그러고 월북했습니다. 참 안타까워는 참 학자지요. 화가고 그랬습니다. 조삼매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림 조섭인가 그랬습니다. 조섭이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 그림 한시 들어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보면 궁피별 말날 영어로 하기 전에 그 앞에 글이 있어요. 사실은 글이 있다고. 글이 있어서 한시가 그 조삼매라는 한시가 그 들어앉아 있는 거야. 들어앉아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준 교수의 수필이 이제 제시한 뒤에 조삼매에 관한 한시를 제시해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이걸 수필을 쓰는 거야. 그리고 중간쯤 와가지고 89페이지 중간쯤 밑에 하단 배우게 되면 또 생략돼 있잖아요. 중략. 그 중략된 부분이 밑에 7, 8째 줄 가면 중략돼 있죠. 그 다시 또 한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리고 그림도 한 장 있었어요. 사실은 그 그림에 있는 걸 보고 지금 김영준 교수가 그걸 쓴 것이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 뭔지도 모르고 읽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겠습니까? 한시들로 써진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삼매 읽어볼게요. 여러분하고 감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현대판으로 새로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있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걸 입에서 선생들이 그 책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내가지고 문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궁핍을 매날령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니보다는 모든 속세적인 일을 버리고 표현이
강상에 다음에 어객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어객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잡는 그쵸 나그네니까 낚시꾼인 것이죠. 그쵸 낚시 또 밤낚시가 죽이잖아.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하는 다음에 아주 청고한 마음이냐 맑고 높은 말이냐 그치 하는 것이다.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산맥에게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노름이다. 그래서 낚시도 산매경에 빠질 수 있다. 독서 산매경 들어본 적 있죠? 독서 산매경은 여름철에 하는 거야. 시원한 여름철에 낮잠 자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맞바람을 치는 대청마루 같은 데 탁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면 독서 산매경에 빠지는 거야. 그러고 그늘은 그늘인데 땀이 줄줄 나잖아요. 그때 그렇잖아요. 온도가 높으니까 그늘이 있지만은 평균 한 30도씩 넘어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덥다 이 말이야. 대학교 때 나가가지고는 안 되고 그때는 죽고 바로 죽어요. 여러분들 6, 7월, 8월 때는 대학교 때 있으면 대반 뭐 일산병 가면서 죽는다고 이거 사실은 탈진해 죽어버리고만. 여러분의 그 온도가 여름철에 35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높잖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35도 훨씬 높습니다. 그거 어디냐 하면 잔디밭 1.2m 바람이 부는 곳에 백엽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백엽상 안에서 온도를 잰 게 35도거든. 실제로 아스팔트 있는데 태양이 내리쬐 딱 쬐면은 대박 한 70도, 80도씩 가봅니다. 80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름철에 축구한다고 하면 80도 되는 데서 여름은 축구하는 거야. 그 착각하면 곤란해. 죽는다고 그게 지금. 멍청한 것들이 그지란다니까. 그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 거의 8, 90도, 90도 슬슬슬슬 끓는다고 사실은. 계란 깨놓으면 있잖아요. 거의 액체가 썩 굳어진다니까. 익지는 않지만 썩 굳어질 정도라. 그 정도로 뜨겁다니 모래밭에. 그런 데서 일한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깥에서 여름철에 축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늘에 있어도 35도 하면 그게 잔디밭 1.2m 바람 부는 백엽상 안에서 재는 것이거든. 그 선선해. 그런 땀이 줄줄 나잖아. 그럴 때 독서를 하다 보면요 그 땀이 줄줄 빠지면서 속이 시원해진다고. 겉으로 땀을 빼내니까 기화열 하잖아. 알지? 자기 열을 땀으로 배출하면서 자기 몸을 시원하게 만드니까 기화열이 생기잖아. 그잖아. 그지? 시원해지. 그때 독서를 하면서 땀이 쏙쏙 빠지면 시원해지는 거지. 그게 독서 산매야. 여름철에 하는 거라고. 동화같이 가을에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에 등불을 가까이 한다. 또는 뭐 청고마비다. 청고마비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흉노족이 중국에서 흉노족이 쳐들어올 때가 그냥 바로 청고마비라고 했어.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그게 아니야. 흉노족이 쳐들어온다는 뜻이야. 그게 청고마비가 자세히 들어봐도 보면. 그래서 지금 같은 그 경우는 등화같이 가을에만 독서하는 게 여름이 제일 좋아하고 막 독서하기는 여름에. 그래서 독서 산매 빠지는데 낚시도 산매 빠진다는 거야. 낚시 광 되면 그러겠지. 나는 어느 정도 낚시 광을 본 적이 있냐면은 토요일 오전 일과를 마치면 낚싯대를 들고 바로 이렇게 그 바닷가로 간다 하더라고. 바닷가로 가가지고 일요일, 토요일 밤새 하고 일요일까지 잠을 안 자는 거야. 그러니까 낚시를 하는 거야. 밤새 낚시를 하는데 일요일 한 5시쯤 되면 석석 걷어서 이제 출근하러 와야 되잖아. 그런데 1시간만 더 잊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동이 펑 뜨잖아. 7시, 8시 가까이 돼가지고 낚시를 접어가지고 일요일날 일요일까지 밤새고 월요일 아침까지 낚시를 하고 월요일날 바로 회사로 출근한다는 거야. 그런 놈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미친다는 거야. 도저히 이해 안 돼. 난 한 번도 낚시해본 적 없습니다. 그건 뭔 재미라고. 그치? 그 정도 재밌다는 거야. 뭐 안 낚아보여 안 하면은. 그러니까 토요일 밤새고 일요일 밤새고 월요일 아침 새벽까지 하다가 아침 대가 1시간만 더 하다.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졌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회사 때려칠 것 같아. 그지? 에라 씨발 치아볼 하면서 내가 그럴 것 같아 새끼들이. 그런 놈도 있대. 그 정도 미치는가 봐. 동영 어디 있어? 이동영. 네. 그 정도냐? 그 정도 되나? 니 그 정도 아이가? 아니야? 니 인마 니 낚시 좀 안 하나? 많이 안 가? 그러니까 들어가보긴 가보고. 네. 재밌냐? 그럼 왜 가? 바다 보러 가는구나. 가봐야 그거 있구만. 해 쳐가지고 먹는 거 있는 거 좋아 안 하고? 남들이 해 쳐가지고 잡아가지고 해주는 거는 막 눈 감고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생선 해
목다 돼가지고 껍질 뺏기고 빼가지 가운데 거 밟아가지고 친다하면 그 보통 사람 넘습니다. 참 인간이 한 짓이 아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푸른 머리 그득히 담긴 목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이제 낚시하는 과정이 나오는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낚시도 아주 산맥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노름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네. 가장자리에는 그다음에 무리끼들이 그다음에 꽉 엉켰을 뿐만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때밖에 오지 않은지라 팔림이 자라는 대로 낚싯대 줄을 허하는 대로 낚싯대 줄이 그다음에 뭐 5m면 5m, 7m면 7m 허하는 대로 되도록이면 멀리 낚시를 던져서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그래서 뭐 닐낚시 같은 거 뭐 던지면 100m씩 날아가니까. 그렇죠? 번째 기술이 좋아서. 낚싯대는 대한민국 낚싯대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낚싯대는 세계 최고의 낚싯대가 대한민국 낚싯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만드는 게 낚싯대하고 다음에 오토바이 그 타고 다닐 때 쓰는 헬멧 있죠. 그 헬멧을 대한민국 세계 제일 잘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낚싯대를 제일 좋아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헬멧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인하게 잘 만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체 그 뭐 제조 과정에서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런 공장들이 그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최고의 기업들이죠. 그런 것들이 중국에 많이 나갔고, 그래가지고 헬멧 공장, 낚싯대 공장들이 중국에 많이 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음에 보게 되면은 퐁당 물결이 다음에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은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게 슬프게 고쳐서 있는 것이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서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줄쳐야 되겠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서 알력과 모략과 다음에 시기와 저주로부터 꽉 찬 이 그 풍진 속세 세상을 등 뒤로 다음에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하는 것이다. 낚시 산매가 바로 현실을 극복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구만. 그렇죠? 낚시 산매는 끝내는 낚시 산매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었구만. 그렇죠?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었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는 것이네. 이제 방금 딱 거기서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네 보니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에 떠있는 그 한 점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은 가다가 벼랑간 이 한 점찌는 술 취한 놈처럼 까딱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딸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울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는 행여나 낚싯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콱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어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어떤 때는 방개란 놈이 달려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무덤을 치는 수가 많은 것이다. 하면 되는 줄 알았던 낚시집도 출처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단번에 달하는 법이 없나 보다. 세상 일이라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다. 같이 출처라. 낚시 산매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뭐라고 또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네. 그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그렇다. 낚시뿐만 그런 거 아니다. 그다음에 그치? 세상이 다 그래. 도통해야 된다. 어느 한 곳에 도통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통달할 수 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시 쓰는데 내가 보기에는 입신의 경지에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입신. 신의 경지에 들었다. 무엇으로? 시로. 그런데 농구 같은 경우는 입시의 경지에 갔다 하게 되면 허재를 들 수 있겠지. 허재. 그러면 허재하고 미당 서정주 선생님은 대화될까 안 될까? 대화돼. 대화된다니까. 자기 영역이 다르지만 다 입신의 경지에 가봤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야. 아, 농구로 말한다면 선생님 씨는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이구나. 아, 저놈이 농구를 말하는 거니까 시로 친다면 저는 반전의 그런 걸 말하는 것이구나. 이 자식아. 이렇게 대화가 된다니까. 자기 영역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아마 입신중 왔다 하게 되면 입신중 왔다 하게 조금 모자란 사람이 몇 구조가 쓸 수 있고 자기 영역에서 그림, 그다음에 보게 되면 연극, 이런 보게 되면 정치 구단감 이 정도 갈 거야. 그러면 어떻다? 영삼이 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아마 미당서정주와 대화하면 대화되는 거야. 입신의 경지 그런 사람 정치 구단쯤 되거든 이게. 그치? 안 그러면 국방, 그다음에 독재, 그다음에 그치 금융, 돈 벌기, 정주영 돈 버는 입신에 왔는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 정주영하고 그다음에 누구라고? 정주영이하고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이나 하고 뭐 시스는 미당서정주 대화돼 안 돼? 대화돼.
서예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김충년, 김응년 이 정도 되는 거야. 그치? 되는 거야. 서예하면 대가거든. 입시 들어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대가가 됐냐 이 말이야. 수능 대가 9단 됐냐 이 말이야. 안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어디 와 있을까? 수능 요즘 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 이까지 와야 9단이다. 1단, 2단, 3단,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이렇게 해봐라. 알겠지? 너희들 어느 영역까지 와 있냐? 이해돼? 네 이해돼? 바둑 9단 하면은 조훈현 기사 이 정도 되면 조훈현 기사 이 정도 되고 이창호 9단 하면은 벌써 이런 사람들과 대화되는 거야.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조훈현만한 기사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 맞지? 조훈현이라는 기사는요, 대한민국 신문 기전이 한 8, 9개 되는데, 그거를 싹 혼자서 다 먹은 천하통일을 3번 했습니다. 천하통일을 3번 했어. 이창호도 그래 모였거든.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시는 안 나와. 대한민국 같은 사회에서 조훈현 같은 프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나오잖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걸 말한다, 이거죠. 지금 거기 보게 되면 딱 이 정도 되면 도통한다. 이 정도. 또 다른 지혜를 받았다. 입신의 경지에 도달해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니 개구리와 방개 같은 놈들도 염치가 있지. 다음에 속어에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동이도 뛴다는 셈으로 다음에 나는 나대로 제법 그래도 강상에 어기긴양하고 나선 판인데 그래도 그럴 것이 믿거나 네 것까지는 못 물린다 치더라도 거기도 체면은 알법한지라 하다못해서 그래도 붕어 새끼쯤이야 나 안 물리라고 하는 판인데 다음 보게 되면 얼토당도 않은 구형질하는 놈들이 다음에 제가 젠체하고 다음에 제가 잘난 체하고 그랬듯이 젠체하고는 하다 되면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일이 모두 그러한 것이리라 부터 다시 한번 더 세상일이 모두 그러한 것이리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밑에 이제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은 알았으랴 여기까지 알았으랴까지를 이렇게 블록으로 설정을 턱 해봐 이렇게.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해학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는 해학도 들어앉아 있어요. 깨우침도 있으면서 넉살 같은 게 넉살. 이야 넉살도 좋지 이러잖아. 넉살도 좋아 하는 거 보게 되면 그치? 그런 해학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수필의 가장 최고의 맛은 여기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딱 읽어보니까 수필의 최고의 맛은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수필의 맛을 아주 수필의 맛을 그냥 최고로 들어 올려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고의 작품이죠. 깨우침도 얻었고 그러고서 그 해학 그 깨우침 그리고 그 넉살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그 뭐라고 하냐 그러면 글의 넉넉함 이런 말 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으려나 모르겠네. 글을 읽어보니까 빡빡하지가 않아. 글을 읽어보니까 긴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야. 다음에 또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걸거적거리는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느끼는 거란 말이야. 이 맛에 수필을 읽는 거야 지금. 한번 읽어볼까? 너무 잘 썼지? 참 내 세상이란 모든 그러한 것이리라.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기로니 개구리나 방개놈들도 염치가 있지. 쏘고에 이르기를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뗀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그래도 제법 강상에 어기긴장하고 나선 판에 그래도 그럴듯한 미끈한 잉어까지는 못 물린다 손치더라도 거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서 붕어새끼쯤이야 물리겠느냐 하는 판에 얼토당토 하는 구역질하는 놈들이 제가 젠체하고는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세상에나 박수. 이런데 박수 해야 돼. 이런 게 훌륭한 작품이라. 박수를 칠 줄 알아야 돼.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돼. 생전에 글을 읽어도 감동받을 줄 모르는 새끼들. 가슴이 딱딱해서 그렇다. 가슴이 말랑말랑해야지 새끼들아. 응? 세상에 하도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켜서 한묵의 유희로 다음에 푹 빠져 다음에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서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설에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다음에 심사가 틀리는 소식밖에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라 하여서 며칠만 들어밖에 있으면 그만 속에서 우라가 터져 나온다. 고달락 오버리는 고달락 속에 보여주는 거는 심리적 갈등것이 나타난다. 심리적 갈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 심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야.
지금 말하자면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이 곧 조어로 그다음에 그치? 조어의 길로 가는 길이야 이게. 그다음에 그치? 조어의 길로 그다음에 가게끔 만드는 동인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보니까 하는 것이네. 동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그치?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도 답답해서 혹시 틈을 내어서 강상에 어별로 벗이나 다음에 삼을까 하여서 틀어 다음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매고 나가는 날이면 기껏해야 있다. 이 복용이나 당하고 돌아오기가 될 수였다. 실제는 이리가 나가가지고 낚시하러 갔는데 싸가지 없이 개구리 같은 게 방개 같은 게 그치? 잡히더라 이 말이야. 그치? 뭐 하나 그럴듯하게 잡아가지고 내가 어떤 그 심리적 갈등을 다음에 해소할 심리적 갈등을 해소할 다음에 그런 놈을 다음에 이제 해소할 놈을 잡지 못하고 그런 놈을 다음에 잡지 못하고 뭐를 잡았다고 기껏해가 개구리 같은 거 또는 방개 같은 거 이런 놈들이 그치 사람을 낚시꾼을 무시한다 이 말이지 그치 낚시꾼을 다음에 무시하고 있다 하는 거로 써놨다 이런 것에서 아주 재밌게 잘 썼다 이 말이야 재밌게 썼던 이유가 여기 아니 심리적 갈등을 해소할 만한 그런 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기껏해가 개구리 방개 같은 놈이 자기를 무시한다 이 말이야 지난데 네가 무슨 낚시꾼이라고 그치? 그러면서 뭐라고 붕어가 잡혀주겠냐 이게 붕어가 잡혀주겠냐 이게 낚시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낚시 그 텔레비전 낚시 방송 그거 한번 보십시오 낚시 방송 보면 월척이가 낚시 잡는 놈들 도사라 여기는 밑에가 지금 한 7m 되는데 거기는 저대 지점에 있을 겁니다 하면서 근데 요 지점은 어떤 지점 되고 여기가 찌는 입만은 뭘 좋아하기 때문에 대 지점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 던졌잖아요 5분 다 됐다는 거 소식 옵니다 하면서 자 보십시오 녹화하고 있는 거 딱 들어오는 순간 이마가 왔습니다 자 다시 또 왔습니다 사람 환장한다니까 그러면 낚시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나도 그 방송을 보면 재밌네 저 새끼 저거 근데 그마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지가 설명하면서 낚시를 하니까 지 혼자 낚시를 하고 설명하고 이러니까 들어오면 재밌어 또 옵니다 하면서 조만간 이번에 아까보다 더 큰 놈 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잠깐 기다려보세요 하면서 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번에는 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 배를 뒤로 약간 물리겠습니다 이 새끼 무슨 도사라죠 딱 들어오니까 들것 들어오는데 우와 그럼 들어오니까 한번 재보자고 와 이거 45cm다 하면서 이번에 떡밥을 바꿔 한번 봅시다 하면서 또 왔습니다 낚시 방송도 낚시가 도살아야 돼 어떤 놈은 기계 전자장비 기계 같은 거 해가지고 안에 밑에 던지해가지고 높이는 25m 그 밑에는 뭐가 있고 다음에 안반이 있고 뭐 초가 뭐 풀이 뭐 좀 있고 그러면서 그러고 깊이가 어느 정도 깊어지고 있다 하면서 물고기는 어떤 종류들을 보인다 그걸 전부 다 기계를 보면서 현대 장비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낚시 시작한다니까 완전히 뭐 달라졌다니까 아무 딴 애 대나무 해가지고 석 던지가 계속 이래가지고 하는 낚시하고 시절이 달라졌다 마지막 구절 한번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하도 답답하여 혹시 틈을 내어서 강상에 어별이나 벗으로 삼을까 하여서 틈에 어울리지 않는 낚싯대를 둘러매고 나가는 날임이 기껏해야 있다의 폭력을 당해가 도로가 할 수 없다. 옛부터 지금까지 세상이란 언제나 이러한 것인가. 개구리까지도 망둥이까지도 나를 멸시하는 아니 그 더러운 멸시를 받고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세상이란 원래 이러한 것인가. 그래 이런 데서 볼 때 얼마나 그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치 피곤함을 느끼냐 이 말이야. 그래서 뭘 한다고 잉어가 보고 싶다. 잉어 상징적인 단어가 됐네 그치 잉어 해소할 만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잉어였고 속이 시원하다 이 말이야 그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개구리 방귀 같은 놈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음에 보고 싶다. 소망것이 그 힘을 건 눈을 번뜩거리면서 줄처럼 깨끗한 신사의 체고를 가진 잉어 자신의 갈등을 해소시켜줄 놈이죠. 다음에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왕나는 줄처럼 현명한 신사 잉어 이런 것이 보고 싶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 문제야. 띠기부죠. 가나다 공통점. 다시 또 공통점이 나왔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라. 하게 되면 세 편의 시를 다음에 그치? 세 편의 시를 다음에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연보 어부가 박인노의 선상탄 이연노 어부가 다음에 박일로 선상탄
다음에 보게 되면 그치? 이현보 좀 썼네. 이현보 이현보 박일로 선상탄 하는 이 세 편을 가지고 조선명까지 세 편을 가지고 문제 1번 과거 삶에 대해서 다음에 화자의 회환이 나타났다. 회환 삭히지 못할 후에 삭히지 못할 후에 우리나라에서 해안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는 소설로서 김동인 뱃따라기 김동인이 뱃따라기 그치? 하는 것이야. 이것이 아마 해완의 대표적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해완하는 순간에 바로 이런 걸 탑니다. 삭히지 못할 후에 지형 같은 경우에 어부가 선상탄 다음에 어부 보게 되면은 자연에서 벗삼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그치? 가 처음부터 안 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다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다 뭐라고? 조화산매 안 되지. 낚시의 즐거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1번 안 된다고 말하지. 해왕. 지금 선상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거기서 보게 되는 거다. 배 만들어진 제도는 좋은데 우리는 땀에 다 그렇게 좋은 배가 맨날 근데 전쟁터에서 살고 있어서 참 피곤하다. 탄식을 읊은 것이니까. 그때 그치? 삭히지 못한 후회가 나타나 해안에 나타났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나 같은 경우는 막 뭐 한 반반쯤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까? 그치? 완전히 해안이다. 이런 말 말했어. 후회다. 아닌데. 그러니까 세 편 다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지. 1번 안 돼. 2번. 2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를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 현실 고뇌. 현실 고뇌. 하는 것을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조를 봐봐라. 시조가 시조 작품에서는 5번째 수에 보게 되면은 그치? 5번째 수에 보게 되면 그런 말 한다 지금. 거기 보게 되면은 단어 풀이를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두어라 내 실험 아니라 제세연이 없겠는가. 이 실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봐. 그치? 현실에서 고뇌하고 있다. 왜 그러나 하게 되면 자연 속에 들어가 살고는 있으면서도 그치?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뭐라고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아니야. 염려란 말이야. 관심도 아니다. 그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가 얼마나 선택 중요하나 하는 거야. 염려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유교의식 때문에. 다음에 임금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야. 관심 아니야. 벼슬하고 싶어 하는 관심 아니야. 그 뒤에 나중에 2번 문제 같은 데 보면 관심이라고 한다. 그 2번에 5번 같은 거. 그거 틀린 말이야. 관심 아니야. 염려가 된다 말이야. 염려. 하는 것이겠지. 그래, 가 있어. 다음에 나를 보자. 나를 보게 되면 박인노 선상탄. 지금 어떻다 말이고? 고뇌. 배가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 타고 고뇌하고 있다. 그죠? 다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보자. 다를 보게 되면서 보게 되면 이제 봐. 조수산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방금 같은 거 있잖아.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뭐를 보고자 하나?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을 잡아야 되는데 기껏해가 이런 것들을 자극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치? 하는 것을 때 뭐를 나타내고 있다? 바로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고뇌, 현실에서 고뇌 같은 것들 내고 있다. 당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3번 3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 특정 대상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창작 동기화되는 것이다. 3번 그리움 대상. 대상에 대한 그리움 대상. 적절하지 않다 그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 다음에 4번. 다음에 바람직한 세계의 도래에 대한 화자의 신념. 지금 같은 3번, 4번 이런 거는 뭐 고전에도 있긴 있지만 물론 고전에도 있지만 현대에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 3번, 4번 것들은 현대시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현대문학에 쓰는 거야. 현대문학에. 현대문학에 사용될 주제들이라 이게 주제. 그다음에 현대문학에 사용될 그런 테마들이라 말이야. 지금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바람직한 세계의 도래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다음에 자연물도 있고 그런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5번. 그다음에 새로운 삶.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다음에 2번. 2번을 보게 되면은 가의 공간에서 보게 되면 강호가 보이고 그다음에 그제? 다음에 장안이라고 하는 거 보인다 이제 시조에. 그 시조 보게 되면은 그 이현보의 어부가의 그 시조에 뭐가 보이냐 하면은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그래 보인다. 강호라고 하는 거 보이는 거야. 강호가 보이고 나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게 되면은 장안이 보이네.
장안이 보이는데 그 두 개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가나 같은 거 보이면 기호로 하게 되면 머릿속이 빨리 안 돌아가. 이걸 집어요. 이렇게 강호와 장안을 집어요. 그러면 된다. 강호와 장안은 만첩청산이 그다음에 만첩청산에 의해서 서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근 1번 당근 만첩청산 그제? 만첩청산이 가려가지고 만첩청산이 가려서 그다음에 장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다음에 그런다. 강호는 그다음에 장안과 달리 있으니까 강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강호는 장안과 달리 푸른색과 흰색의 심상으로 형상화 되어서 맑고 깨끗하다. 당근 강호에서 뭐가 보이기 때문에 백로 그다음에 또는 뭐 푸른 실록 같은 거를 그 안에 다 들어앉았기 때문에 2번 당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안은 도시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치? 도시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 달리 푸른색과 흰색의 심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근. 다음 보게 되면 강호와 장안이라고 하는 사이의 거리를 다음에 천리라고 표현하면서 그래 북거리 천리로다. 그런 구절이 있었지. 북거리 천리로다. 그 천리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화자가 다음에 보게 되면 강호에서 장안을 동경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 또 반대로 뒤집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치? 지금 여기에서 얘가 지금 화자의 위치는 여기야. 화자의 위치는 여기인데 천리나 되기 때문에 천리나 되네. 빨리 가고 싶은데 천리나 돼서 못 가네. 빨리 가고 싶은데 천리나 돼서 못 가네. 그래서 지금 동경하고 있다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번 되는 거야. 3번. 지금 이거 장안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야. 장안을 지금 뭐하고 있다고? 염려하는 거야. 염려. 북거를 염려하는 거야. 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야. 가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그럴 것도 많이 자연에 살질 않아. 같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다음에 화자는 다음에 강호에서 다음에 보게 되면 장안에 관한 시름을 입고 무심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근. 쌤요 왜? 너무 단순하잖아요. 맞아. 너무 단순해. 4번과 5번이 딱 반대잖아. 이게 딱 반대잖아. 이게 3번과 4번이 딱 반대잖아. 지금 뭐들 것일 것이냐 이 말이야. 그치? 어느 것이냐 이 말이야. 딱 반대잖아 이게. 딱 보면 몰라? 반대잖아 지금. 반대 아니야 이거 지금. 다음에 화자는 다음에 강호에서 다음에 보게 되면 장안에 관한 시름을 입고 무심한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은 다음에 강호에서 장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그럼 딱 반대잖아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지금 이거 다음에 이게 틀렸고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이게 지금. 대만 읽으면 답 튀어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하다 이 말이야. 다음 5번. 5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 하자가 다음에 잊은 때가 있으랴라고 말한 데서 보게 되면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장안에 관한 관심을 마음 한쪽에 품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지금 그 보게 되면 오수에서 말하니까 가능은 하나 관심이라는 단어를 써놔놓으니까 뉘앙스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게 속물적 용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속물적 용어예요. 이게 관심이라는 말이 속물적 용어예요. 실제로 따진다면 관심보다는 염려라는 말을 썼으면 더욱더 오지선다가 선명했을 거란 말이야. 고민하고 있다. 염려하고 있다. 염려라는 말은 걱정이거든. 하고자 한다는 것은 아니라 걱정이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는 것이다. 5번도 맞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단어가 선명하지 않다. 엄격하지 않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은 절대로 단어를 혼란 오게끔 하지 않아. 선명한 단어를 찾아낸다니까 이렇게. 어휘력이 아직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에서. 4번 재밌다. 다음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성상탄 보기를 참고해서 다시 또 보기 참고. 대한민국 문제라고 하는 것이 늘 빤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보기 다시 보기를 주었네. 보기 다시 한 번 더 보기는 뭐라고? 옳지. 보기는 답이다. 응? 보기는 답이다. 지었던 거 보기는 답인데 뭐를 이야기하냐 하면 선상탄을 참고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그렇죠. 나 선상탄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선상탄 이야기. 그러면 선상탄의 해제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지금. 한번 읽어볼게. 선상탄은 1605년에 박일로가 전투선을 관장을 하면서 국경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통주사로서 선임되어서 임무를 수행할 때 지은 작품이다. 이때는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피해를 입힌 임진왜란이 종료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을 때이다. 다음에 이를 고려한다면 이 작품에서 박일로가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을 뚜렷이 드러낸 것은 시적으로나 다음에 자연스러운 정서의 발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말하자면 전쟁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그 배를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을 때에 이런 선상탄이라고 하는 것을 썼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 속에는 평화를 희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임진왜란 끝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작품을 해석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걸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선상탄을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돼? 선상탄 구절 12가지 있었던 구절들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씩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번. 황제가 배를 만들 일이 잘못된 일만이 아니라고 다음에 화자가 생각했다는 것은 배를 국경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음에 다 지은 것이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국경 지키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주처럼 국경을 지키는 수단. 지금 거기에 기준 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1번. 기준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 그치? 기준에서 벗어났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2번. 틀린 거예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게 되면 화자가 장한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통주사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 반대 의견이네. 틀렸어. 왜? 장한은 집에 간 놈이야. 자기는 그 일하고 있는 놈이야. 그래 반대됐다. 장한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장한은 집에 간 놈이라고. 그냥 반대로 이야기해. 희한하지? 반대로 이야기해. 희한하다니까. 자세히 들어봐도 보면 전부 다 전신만신 반대로 이야기해.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답이 안 되려고 하는 말이다. 때때로 또 아닌 걸 골라라 하면 그 놈이 답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거다. 3번. 배상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예담에 지묘하다. 아주 지극히 오묘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전쟁으로 참혹한 다음에 피해가 다음에 초래된 현실을 접하고 갖게 된 절망감이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른 말. 배가 지묘한 거야. 배의 다음에 효용 같은 것이 배의 효용 것이 아주 훌륭하다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배의 효용이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그런 뜻인데 이만 지금 다른 말로 뭐 하거든? 딱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현실을 갖게 된 절망감이다. 그런 거짓말이지. 또 틀린 거지. 다음 보게 되면은 화자가 다음에 인풍 영호를 다음에 그치 바람을 다음에 맞으면서 달을 바라보고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전쟁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이다. 아니야. 지금 같은 경우는 위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그런 것들은 다음에 만나게 되면 쓸쓸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다시 한 구절 한번 볼까? 그죠? 되돌아가 보자. 한번 남아자. 지금 보게 되면은 나는 듯한 판옥선으로 주야를 다음에 빗깃하고 인풍영호를 하지만 흥이 전혀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긴장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바람을 맞고 달을 맞으면 너무나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렇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에 생기는 거야. 긴장감이 있다. 하는 거죠. 틀렸어요.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음 보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의 배를 대해서 한 가지 배이지만은 가진 바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면에는 평화를 희구하는 또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 이면을 잘 봐야 돼. 실제로 말하자. 뭐라고 한다? 옛날에는 배 속에 다 배반이 낭자했다. 지금은 어떤 말 배 속에는 다음에 대금 장창만 가득 있다. 전쟁 준비로 그냥 배 속에 그렇다. 얼마나 긴장감이 도냐. 배가 재미가 없다. 한 가지 똑같은 배, 한 가지라는 말은 똑같은 배지만은 가진 바가 다르네. 다음에 기간에 그 우락이 서로 갖지 못하다. 하나는 근심, 하나는 즐거움이 서로 갖지 못하다. 하는 것 속에 말하는 것은 뭐냐? 지금 빨리 전쟁이 7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종료돼서 다시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 이면은 그런 것을 갖고 있다. 5번이 딴 거다. 5번을 만든 오지선다지는 잘 만들어졌다 하는 생각이다. 이 선다지가 아주 좋아졌다. 이 선다지는 좋다 하는 생각. 이 선다지가 선명하게 좋아야 된다. 지금 같은 이면에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4번은 당구장만 찍고 설탕만 하나 찍고 4번 문제 아주 중요하다. 4번 문제가 아주 중요해. 4번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A와 블록과 관련해서 다 글선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A. 잉어가 보고 싶다. 그 힘을 걷느니 번뜩이면서 깨끗한 신사의 체구를 가진 잉어가 연잎과 연잎 사이로 자유스럽게 유유왕래하는 다음에 현명한 잉어가 보고 싶다. 자기의 지금의 내적 갈등을 다음에 해소시켜줄 그런 어떤 그 소망을 드러낼 만한 잉어가 보고 싶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그치? 강선우 잘 TV 자고 앉았네.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좀 치잖아.
참 세상이 희한하다니까. 모의고사 같은 걸 좀 치잖아. 그냥 교반을 좀 떨잖아. 저리 또 저사잖아. 결정적으로 수능은 한 번밖에 안 치는데 그날 있잖아. 설사인데 수능을 조져요. 그날 꼬리 띵해지다가 평상시가 자기가 어떤 업보를 쌓았느냐에 따라 그날 결과가 있잖아. 도출한다니까. 놀랍게도 그래. 아직도 그걸 모르는 모양인데. 내 수능 시험 치는 날 너가 시험 치고 돌아왔을 때 오후에 내가 학교에 있을 때니까 한번 쳐봐. 와가지고 네 봐. 와 시험 조졌어요. 그럼 내가 말해줄게. 네 평상시에 많이 잤잖아 이 새끼야. 그게 네 업보요. 아직도 그 업보를 모르는 모양인데 업보는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지. 그렇잖아.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너가 모르지. 아무 따라 그 업보를 짚고 앉았는 거야. 자지마. 윤활유가 이거 5개 못 풀어서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앉았겠냐? 응? 정준호 같은 애들 만점 맞아. 오늘에게 만점 맞아. 내가 댕기면서 애들 물어보면 오늘 만점 맞지? 이렇게 만점 맞습니다 선생님. 그래. 수학 만점 맞느냐? 예 맞아. 걔네들 몰랐어. 이거 지금 듣고 앉았겠냐? 이게.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니까 내가 이게 내 혼자 풀으라고 하면 나도 한 3분 안 걸려. 하나씩 짚어야 되고 설명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막 읽고 넘어가면서 답 따라줄까? 1번 두루룩 3번 2번 그러니까 해줄까? 시험 치듯이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 잔다 저 새끼. 시험 치면 틀려요. 저 새끼 만점 못 받는다니까. 지금 EBS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니까. EBS 수준이. 그런데 원래 너희들은 그래도 복 터진 새끼들이라. 원래는 이 수준밖에 안 된다 했으니까. 원래는 이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시험 쳤는 거 4월 10일날 시험 쳤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반에 그저 한 둘이 만점씩 나오는 거지. 전국에 만점 올해 그다음에 한 5배 나온다 했으니까 한 6,000명 정도 나오는 거야 지금 만점자가. 은행에 만점자가 6,000명 나오는 거야. 서울대 연대고대 만점자 실이 있는 거야 전부 다. 시험 잘 쳤다 94점 맞다 3등급이야. 만점과 98점 1등급 96점 2등급 94점 3등급이야. 그래 시험 나온다니까. 그런데 저런 놈 있잖아. 딥자대 헛질을 뜬다고. 한 서너 개 틀릴 뻔다. 4개 틀릴 뻔다고. 헛질을 해가. 그럼 몇 등 나와? 4등급 틀어져. 4등급 터져 본다니까. 그러니까 90점 4등급 터져 본다. 혼자. 얼반 등시대 본다니까. 강선우 알겠어? 그게 너의 한계야 새끼야. 4번은 중요하다 하는데도 4번 너희들은 잘못하면 2등급 밑으로는 이런 거 뺑뺑 돌아가면 틀려 너희들은. 틀리게 돼가 있어 지금. 헛질 안 하는 순간에. A와 관련해서 E와 관련해서 다 글쓴이에게 보인 반응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 속에 이잉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 작가, 실제로 글을 썼는데 말이야. 글을 썼는 작가에게, 김용중 교수에게, 글 썼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관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의 가치관을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요거의 관점으로 요거의 시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치?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푸느냐 하는데 더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생긴다 이 말이야. 1번 봐봐.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반성적으로 뒤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군. 그러니까 지금 A와 관련해서 하면 잉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에 글쓴이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다음에 가장 적절한 것은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반성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다음에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의 관점으로 잉어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는 다음에 뭐냐 하게 되면은 심리적 갈등 같은 것을 해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점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야. 소망을. 새로운 삶의 자세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